신들의 영역 히말라야. 그 정상은 결코 쉽게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캠프2까지 지금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아마 좋은 징조가 되지 않는가. 변덕이 심한 날씨를 피하기 위해 새벽 등정에 나선 원정대. 대원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겹쭉. 저 때문에 늦어져. 그냥 낮에 저기다 내려가는 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이런 거 안 해봐서.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는 크레바스. 고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산소. 히말라야 등반은 지독한 고통과의 싸움이자 자꾸 나약해지는 나와의 싸움이다. 누구든 해낼 수 있다면 도전이라 할 수 없다. 1% 가능성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김홍빈만의 도전이다. 지나면은 또 해가 뜨고 그러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돼서 충분히 정상 긍정을. 벌써 세 번째 히말라야 마나술루에 오르는 김홍빈 대장. 손목으로 주말을 당기다 보니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하다. 수십 번 등정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희망의 이름으로 마나술루에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2월 7대륙 최고봉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고 가장 늦게 정상을 허락한 남극 빈슨 매시프 베이스 캠프에 10손가락이 없는 조막손 산악인 김홍빈이 도착했다. 빈슨 매시프 베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이렇게 정말 7대륙 등반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2008년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남극점의 서쪽에 위치한 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 7대륙 최고봉 중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수많은 크레바스가 도사리고 있어 등정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정상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는 김홍빈 대장. 누구도 그가 다시 산 정상에 서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정상에 서고 싶었다. 2009년 1월 조막손 김홍빈은 남극 대륙 최고봉에 올라섰다. 7대륙 최고봉 완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많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를 보고 용기를 얻고 정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7년 유럽 대륙 최고봉인 엘보르즈를 시작으로 김홍빈의 7대륙 최고봉 등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13년 만에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해 장애인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 7대륙 최고봉 등장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당시에는 김홍빈 대장이 인지도도 없었고 더군다나 장애인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스폰서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7대륙 최고봉 정상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산악인이었지만 큰 감동을 받았고 김홍빈 대장의 그 인간 승리의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무등산에서 다시 만난 김홍빈 대장. 그는 9번째 히말라야 최고봉 등정을 앞두고 원정 대원들과 첫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등정 목표는 마나술루다. 쉬지 않고 계속 걷는 천천히 그것이 히말라야에서 지금 해야 될 저희들이 지금 걸음 속도인데 대부분의 우리 국내에서는 빠른 걸음만 많이 원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가 2시간, 3시간씩 걷는 그 훈련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나술루 원정대회는
2007년 김홍빈 대장과 함께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이채성 씨, 경기도 산악구조대원 한용수 씨, 경기 지역 산악인 서인석 씨, 영상 기록 담당 나관주 씨가 대원으로 참여했다. 히말라야 등정은 처음인 대원들이 2명이나 있는 터라 김홍빈 대장은 걸음 속도에서 호흡법까지 아낌없는 조언을 건넨다. 이 정도 속도로 이 히말라야에 가면은 트레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은 몸이 컨디션도 깨지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은 고소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천천히. 고산 등정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홍빈 대장. 대원들의 마음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대학 진학과 함께 산악부에 들어가 산에서 청춘을 보낸 김홍빈. 그는 1989년 에베레스트, 1990년 난가 바르팟 원정대에 우선 선발될 정도로 고산 등반의 두각을 나타내던 산악인이었다. 그러나 알래스카 맥킨리에서의 조난 사고로 10손가락을 모두 잃으며 그의 전부였던 산을 떠나야 했다. 사고 났을 때 같은 산악인 후배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도 산을 아끼고 사랑했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지켜봐 왔지만 그 열정이나 집념, 그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어서 저는 언젠가는 꼭 다시 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절망을 안겨준 산. 그 산으로 김홍빈은 돌아왔다. 그리고 거침없는 도전 정신으로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 절망의 상처였던 그의 조막소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원정 대원들과 함께 물품 준비에 나선 김홍빈 대장. 2달여의 원정 기간 동안 원정대가 사용할 등반 용품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등반 장비들은 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돼 품질이 검증된 것들만 사용해야 한다. 이 등반에 나서게 되면은 이 보온력을 요하는 네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또 정상 갈 때는 이 우모 원피스까지, 또 신발 같은 경우도 3중화로 돼가지고 보온력이 아주 강한 것들, 장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준비가 여름부터 겨울까지, 또한 극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모두들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만 해도 1인당 대원들이 30kg가 넘고 그럽니다. 히말라야 8,000m 14좌 중 8개 봉우리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 그 자신도 매번 놀라게 되는 기록이다. 손목에다가 묶어가지고 주마도 저쪽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등반할 수 있게끔. 히말라야 등정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대학 산악부 활동을 했던 그에게 절실했던 건 본인에게 맞는 장비였다. 손가락 대신 손목을 써야 하는 김홍빈 대장은 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등반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막손의 한계를 넘어 히말라야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화이트아웃, 그냥 구름이 몰려와 버리니까. 근데 잠깐 보면은 한 서너 시간이 이렇게 거치고 하는데, 그때는 이틀 동안 그래 버리니까 1000m도 내려오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내려와도. 그래서 2번 비박 끝에 정말 그때는 거의 동상이 심하게 걸리고, 또 다른 팀 대원은 2명이 죽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셀파들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세계 산악인들의 꿈 히말라야. 그러나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를 수 없는 곳이 히말라야 8,000m 14좌다. 10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김홍빈은 당당히 올라섰다. 2006년 가셔브롬 투를 시작으로 시샤팡마, 에베레스트,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우유, K2, 칸첸중가까지
그의 거침없는 도전과 성공이 이어졌다. 이번 목표는 히말라야 8번째 고봉인 마나술루. 이미 2번의 실패를 안겨준 곳이다. 사실 김홍빈 대장의 도전은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10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히말라야 8,000m를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산악인에게 필수적인 피케를 잡을 수도 없고 우모복을 입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발끈도 묶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히말라야 14자를 도전하는 김홍빈 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은 산악인으로서 과거에는 에베레스트도 오르고 히말라야 초위도 올랐지만 지금은 한의사가 된 이후에 도전과 열정이 많이 식었거든요. 김홍빈 대장의 끊임없는 이런 도전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다시 히말라야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부여받곤 합니다. 지난 8월 19일 김홍빈 대장이 이끄는 히말라야 마나술루 원정대 발대식이 열렸다. 광주 전남 지역 산악인들과 장애인 단체 회원들 그리고 원정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가지 감회가 그런 산이고 여러 아픔과 기대가 함께 김홍빈 대장과 함께 마나술루에 오를 원정대원들 정상 등정과 무사 귀환을 위한 힘찬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다. 김홍빈 대장이 네팔 관광청을 찾았다. 전 세계 원정대가 히말라야 원정을 앞두고 반드시 찾는 곳으로 네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고도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입산 수속 및 등반 허가서를 발급받는다. 등반 허가서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팀 리더로 퍼미션을 받아야 우리가 마나술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히말라야 등정 시기는 봄과 가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가을보다 봄을 선호하는 추세임에도 마나술루 등정에 나선 원정팀이 상당하다. 등정 성공을 비는 마음을 담은 전통 스카프를 걸어주는 것으로 마나술루 등반 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것이 퍼밋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How many? Member near about 100. 100. 100? Yes. All Selpa no all members. Yeah, all members. 마나술루 등정의 시작인 베이스 캠프를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는 만큼 등정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Next day an officer also. 이제 셀파와 쿡 등 원정대에 합류할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김홍빈 대장이 아주 반가운 이를 만났다. 누리 덕분에 내가 정상에서 바위 부분 내려다가 네, 안전하게 내려왔었죠. 히말라야 등반에 없어서는 안 될 등산 안내자 쉘파. 손가락이 없어 등반을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김홍빈 대장에게 한 몸처럼 자신을 돌봐준 셀파는 단순한 길잡이가 아닌 생명의 은인이다. 2달여의 원정 기간 동안 산행과 비박을 계속하며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게 될 원정대에게 식량 준비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 밥을 해봐야지 알지. 김홍빈 대장 자신이 식량 문제로 맥킨리에서 조난사고를 당했었기에 더욱 철저히 식량을 관리한다. 숙소로 사용될 텐트 점검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카펫 있어? 카펫 먼지 안 나게 잘 빨았어? 네, 잘 받습니다.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카트만두 대형 마트를 찾은 원정 대원들. 진열된 상품들과 그 종류 그리고 판매장의 규모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아주 종합적으로 골고루 네팔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종류를 많이 그냥 딴 외국 선진국만큼 잘 해놨네요. 뭐 준비해갖고 올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구입하고 할 수 있는 목록만 가져와서 여기에서 준비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또 한국 음식만 판매하는 그런 또 샵도 있기 때문에 고추장, 된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까지 다 여기에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투만두에서의 마지막 밤. 김홍빈 대장은 갈비뼈 부상도 피곤함도 잊은 채 등반 준비에 여념이 없다. 노트북을 누가 들어야겠는데 저것을 안정되게? 들면 안 되거든. 그러면 배낭에다 넣어야 된가? 넣어야 돼. 원정대를 이끌면서 잡다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김홍빈 대장.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계 오작동에 대비해 꼼꼼히 장비 상태를 점검한다. 등반을 한번 할수록 몸이 풀리고 또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팠던 것도 우리 카투만두만 오면은 오히려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국내에서는 아팠던 기억들 정말 뭐 갈비뼈가 금이 가고 또 지금도 쇄골에 핀이 8개나 박혀 있는데도 뭐 여기 오니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히말라야에만 오면 특히 이 등반을 앞서서는 내 몸이 만들어지지 않나. 처음으로 히말라야에 오르는 서인석 부단장과 한용수 대원도 등반 준비에 분주하다. 무조건 자신의 가방에 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포터에게 맡겨 베이스 캠프로 보낼 짐을 따로 정리해야 하니 짐을 새로 싸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도 히말라야를 향한 설레임에 모든 게 즐겁다. 긴장 반, 설레임 반 하는데 일단 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등반하는데 우리 대원들이 굉장히 협조도 많이 해야 되고 눈치 빠르게 행동도 해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식량 같은 거를 잘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등반을 위한 이동이 시작되었다. 버스에 탑승한 김홍빈 대장과 원정대원들의 표정에 야릇한 설레임이 묻어난다. 예상치 못한 카투만두 거리의 차량 정체. 히말라야 트레킹의 인기가 높아지며 네팔은 해마다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아르갓 바자르로 떠나던 차들이 멈춰섰다. 우기로 젖은 도로들이 심하게 패여 차들이 이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 듯 주변에 있던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히말라야 등반 차량의 이동을 돕는다. 서로 도와가며 돕는 모습이 아름답다. 여럿이 힘을 모은 덕분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 마나술루 원정대. 이후에도 몇 번의 어려움이 반복되었고 원정대는 9시간 만에 무사히 첫 번째 목적지인 아르갓 바자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자연 숙소입니다. 안녕하시오. 원정대 요리 담당인 칠행은 포터들에게 원정대 식량과 등반 장비들을 정리하게 한다. 내일부터는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는 트레킹이 시작된다. 이걸 위한 숙소가 들어선 것이다. 2010년도만 해도 이런 노치들이 없고 거의 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베이스 캠프까지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거의 뭐 노지에서 자고 텐트는 뭐 안 치고 정말 편하게 트레킹도 하고 아마 이쪽에 마나술루 지역도 앞으로는 더 많은 여행객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보클라교가 배부른 것이고 보콜라기가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냐? 보클라교! 오늘의 점심 메뉴는 볶음밥과 된장국. 요리 담당인 칠행은 한국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원정대에게 매번 맛있는 한식을 내놓는다.
계속되는 산행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대원들이 입맛을 잃지 않도록 메뉴 선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가지. 그냥 먹고 고추장 넣고. 카트만두에서 아르갓 바자라, 그리고 코사니바루, 자각, 댕, 그리고 리히를 거쳐 마나술루 등반이 시작되는 기점인 사마가옹에 도착했다. 원정대가 상행 트레킹 6일 만에 도착한 사마가옹은 3,600m 고지에 있는 마을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마을이었다. 네, 지금 학교도 생기고 사마가온 마을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새로이 지금 노찌들이나 마을들이 단장을 한 것 같아. 마나술루가 보여야 되는데 이 지금 구름이 지금 이렇게 깔려가지고 우리가 보고 가지를 못해. 네, 좀 서운합니다. 이 운이 없는 거지. 근데 앞으로 등반할 때 날씨가 좋아지려고 이런 거니까 아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원래 초반에 날씨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정상 갈 때 날씨가 좋거든. 6일간의 상행 트레킹과 매일 한 번씩 반복된 비로 지친 원정대. 사마가옹에서 휴식하며 베이스 캠프 등반을 위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예, 오래간만에 이쪽 호텔이 카톡이 되네요. 그래서 한국에 연락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몸이 가벼워 보이는 이채성 대원과 달리 김홍빈 대장은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한다. 컨디션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전에 사고 이후에는 항상 고소가 친구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고산 등반을 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그런데 그냥 천천히 힘들지만 적응하면서 또 이상하니 또 7,000m만 넘어가면 고소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또 정상 갈 때는 항상 컨디션들이 대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마나술루 원정대의 숙소가 시끌벅적하다. 사마가옹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짐 운반은 오직 사마가옹 사람들만 할 수 있어 다시 포터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울까지 챙겨 짐 무게를 정확히 잰다. 사마가옹 사람들은 1인당 30kg의 짐을 베이스 캠프로 운반하고 일반 포터보다 2배 많은 운반비를 받기 때문이다. 숙소에서 고산증을 호소하던 김홍빈 대장. 선두에서 원정대를 이끌며 베이스 캠프로 향한다. 빙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이스 캠프 이상에서는 저런 소리가 자장가로 들립니다. 고도 4,000m를 넘어서니 주변 풍경이 달라진다.